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고 기온도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낀 곳들이 있어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성탄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약간의 눈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오후에는 하늘 맑아지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도 기온 1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시대 전국의 지자체가 지원책 마련에 고민이 깊은 요즘인데요. 강원도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를 대표하는 구도심 지역이죠. 역전시장 일대를 변화시켜온 학성동 마을공동체가 강원도 우수 마을공동체로 선정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2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평창의 모든 농가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농가 5,400여 곳, 사업 예산은 97억 원으로 늡니다. 또 농가 지원 상한액도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횡성군이 지역화폐인 횡성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면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청일면과 강림면 등 4개 면의 하나로마트와 횡성읍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6곳인데요.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횡성상품권 사용처는 2,1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영월군은 현재 지하수를 상수도로 쓰는 마을 상수도 공급 지역이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마을은 주천면 판운 1리와 신일 1리, 무릉도원면 운학 1리와 운학 3리, 법풍 1리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420여 세대에 7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영월군은 마을 상수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 식수 기준 검사를 1년에 4번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구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죠. 지광천 강원도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현재 강원도의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전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강원도는 지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예. 춘천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육아 기본수당, 출산 양육비 확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강원의 인구 지키기 패키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핵심 변수인 일자리, 주거, 보육이 함께 개선되어야 실제로 강원에서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도내 소재 전 월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약 1,600여 가구에 총 45억 규모의 이자 지원이 이루어졌고 25년에는 연 700가구 내외를 목표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을 만큼 수요와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네, 수요와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모든 지원 사업에는 이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이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실제 신혼부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데 맞벌이가 보편화된 청년 가구의 실제 소득 구조와는 솔직히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청 가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청년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은 8,6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기준이 평균적인 청년 맞벌이 소득보다 낮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신혼부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맞벌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런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낮게 설정될 경우에 정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예. 맞벌이가 기본인 세대에서 소득 기준을 낮게 두면 정책 현장에서는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전 월세 보증금과 대출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는 평균 중상위 소득 맞벌이 가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지 않을 역진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둘째로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인 청년 신혼부부일수록 조금만 더 벌면 지원해서 잘린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극단적으로는 맞벌이 시간을 줄여 소득을 낮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왜곡된 선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일수록 주거 지원 정책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 시단위와 군단위 여건이 많이 다른 만큼 기준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강원도 내 시와 군의 여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지역별로 세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강원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군 간 차별화가 아니라 전 도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의 전반적인 현실화입니다. 평균적인 청년 맞벌이 가구도 당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먼저 높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 관련 정책의 소득 요건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중앙정부도 최근 주거 관련 정책에서 소득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도입 당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이던 요건을 2억까지 올렸고 2024년도 6월에는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하여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정도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득 기준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결혼, 출산 관련 대출의 소득 요건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까지 끌어올린 흐름 자체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맞벌이 가구도 정책 대상으로 본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8천만 원 기준과의 괴리는 여전히 또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소득 기준 현실화를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겠죠.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면 또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예. 이것을 단순한 지출로 볼 것인가 또 아니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로 볼 것인지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혼부부 주거이자 지원에 쓰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와 그다음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집, 공과관리 비용 등으로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소득 기준 상향은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청년을 위한 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지출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이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소득 기준 조정 이외에 또 함께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득 기준 현실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제도 설계 전반에서도 사실상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가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처럼 신혼부부가 실제로 집을 매매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월세 단계에서만 지원한다면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주거 불안을 반복하게 되지만 매입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강원도에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을 훨씬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청 절차와 정보 제공 방식을 간소화하고 혼인, 출산, 전입 단계와 연동한 원스톱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 제도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인구 소멸 시대에 강원도에서 결혼과 정착을 고민하는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네, 강원도에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선택이 손해보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현실화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인 삶을 사는 청년 맞벌이 부부가 강원도에서도 당당하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이 청년과 아이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의정에 빠짐없이 반영하면서 여러분이 강원 정책 선택을 끝까지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거라는 것은 혼인과 출생 또 정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의원님, 네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광천 강원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학성동 역전시장 일대가 주민과 예술가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학성동 영마르트 공동체가 강원도 우수마을 공동체에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학성동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내년 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성동 일대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영마르트 공동체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영마르트 공동체는 원주시 학성동의 역전시장 일대에서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든 문화예술 기반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노후한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직접 벽화 작업과 공간 정비를 진행하면서 마을 분위기를 바꿔왔는데요. 또 각종 지원 사업에 공모에 도전하면서 직접 주민 참여 문화 행사도 운영해왔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을 모아서 역전시장 골목에서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 작업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체험형 행사를 운영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크게 바꿔왔는데요. 예술의 도시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름을 따서 역전시장과 몽마르트의 이름을 합쳐서 영마르트라는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주민에게 직접 체감하는 요즘의 마을의 변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힘의촌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외부 사람들 우리 주민들은 물론 여기 힘의촌이 있는 걸 알지만 조금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도시 재생으로 인해 갖고 이제 이런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 문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문화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힘의촌이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원주 시민이 태장동에서도 오고 모실동에서도 오고 또 외부에서도 이제 학성동이 이런 마을은 아니었는데 참 밝아졌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뭐 동아리도 있고 또 뭐 다른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원데이도 하고 뭐 작품 활동들도 하고 그야말로 동네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학성동이 문화의 동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술 영마르트도 참 좋았어요. 또 문화하면은 학성동. 그래서 우리 학성동은 옛날에 힘일촌으로 알려진 그 광명을 찾자는 동네를 벗어난 것 같아. 우수 마을 공동체로 선정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함께 알려주시죠. 네, 앞서 방금 들어본 이 시민분의 이야기처럼 이전에는 이 학성동이 힘의촌이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볼거리가 있어서 괜히 한번 걷고 또 돌아보는 실장 일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들어선 커뮤니티 센터나 공간에서 주민들이 모임과 동아리를 하는 곳으로 이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영마르트 공동체는 올해 공간을 통한 재생에 힘을 썼는데요. 195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문화체험형 숙소인 멍질몽 감성스테이를 짓기도 했고요. 네. 이곳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서예나 도자기, 또 생활 목공 체험처럼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안내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마을 해설과 교육을 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안내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영마르트 마을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신구경 작가에게 올해 활동 내용과 또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네, 문화예술의 거리로 영마르트라는 로컬 브랜드를 저희가 로고나 심볼이나 이거를 매뉴얼을 다 만들었고요. 주말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이제 작가님들이 나오셔서 거리에서 사람의 인원과 상관없이 우리 마을의 분위기를 문화예술로 꾸준하게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도심 속 비밀의 화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했던 것이 아마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우리 주역이 될 수 있는 일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처음 바탕이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6년 영마르트 토요 야행 때 꼭 방문을 하셔서 진짜 원주에 이렇게 이런 구도심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누군가가 한 번 더 올 수 있고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문학적 감성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꼭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열릴 야행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자, 내년에 어떤 계획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설립과 또 역량강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부터는 역마르트 토요 야행을 정례화해서 토요일마다는 마을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쇠락한 시장 골목에서 다시 활기가 흐르기 시작한 학성동에서 진행될 활동에 함께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예술이 마을을 바꾸고 또 마을이 지역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봅니다. 횡성군이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됐고요. 이어서 오는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횡성군은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약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 농가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중요한 농가의 일손으로 자리 잡은 횡성군인데 이번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구조와 함께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개정된 제도가 농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변경된 절차와 농가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근로자의 주거, 근로환경 적정성, 임금, 근로시간 준수, 안전관리,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농가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도 병행하여 교육과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가 좀 철저히 보장이 잘 돼서 2026년 횡성군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 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식인가요? 어떤가요? 네, 횡성군이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소규모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 측량 설계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방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횡성군에 따르면 2026년도 건설 분야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은 11개 사업 총 202억 원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 예산은 2025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 발주 추진을 위해 구성되는 2026년 합동 측량 설계팀은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건설 과정의 총괄을 맡아 4개 팀 27명으로 편성되며 운영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합동 측량 설계팀 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약 19억 원의 설계비는 지역개발 사업 예산으로 활용돼 추가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박범선 군 건설 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합동 측량 설계팀 운영으로
절감된 설계비가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업을 통해서 예산 규모가 작더라도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은 좀 크게 잘 개선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은 횡성 전통시장 연말 고객사안 행사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과 횡성 전통시장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횡성 전통시장 연말 고객사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 행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횡성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3만 원으로 100만 원의 행운을 잡아라는 슬로건으로 기간 중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및 룰레 이벤트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품 추첨 이벤트는 횡성사랑 상품권 100만 원권, 50만 원권, 20만 원권, 10만 원권, 5만 원권으로 총 86명에게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추첨은 12월 30일 오후 3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6세부터 7세 원아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시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크리스마스 맞이 선물 증정, 마술 공연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횡성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저희 방송 쉬어가고요. 26일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